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40살 건물주 저자 최진곤입니다. (40대) 건물주 되기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미래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일단은 제가 예전에 왜 트렌드를 예측한 2004년부터 2008년도에 뭐 이런 식으로 트렌드 예측 편이 있었잖아요. 남산에서 그때 아주 멋진 풍경과 함께 벌과 함께. 요번에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됐죠. 인상됐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고 최근에 좀 떨어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3개월 내 최저점이고. 근데 왜 빠질까요? 왜? 왜냐하면 이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빠져나가죠? 금리가 높으니까. 그쪽이. 그렇죠. 미국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흥국이 그동안 이제 금리가 높았으니까 외국인이 굳이 신흥국에다가 돈을 맡겨놨던 거지. 아니, 미국이 더 금리가 좋으면 굳이 우리가 불편하고 위험하게 신흥국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 많이 하셨네. 아, 그럼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빠졌어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 주가가 빠졌다. 환율은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죠?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환율이 지금 1,100원을 넘었어요. 이게 주가가 빠지고 이제 외국 자본이 달러가 빠지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달러를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던 걸 1,1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그러니까 원화 약세다. 그러면 우리는 땡큐죠. 수출은 땡큐죠. 수출은 유리한데 잘 되죠. 근데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수입이 이제 부담스럽죠. 공부 많이 하시네. 아유, 그럼요. 경제 기자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수출이 증가가 되지만 이제 수입 물가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와도 우리가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새 막 기름값 오르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그 원래 주 업무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근데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금리를.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제 올라갈 예정인 거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반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위태위태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신용대출 대출 많이 일으킨 자영업자들도 위태위태하는 거죠. 난리죠. 지금 경기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실제로 신흥국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 구제금융 신청했잖아요.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국 가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신흥국부터 먼저 이 불길이 이제 전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불이 나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이제 불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그 불이 우리한테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세계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전처럼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완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다 서로 교역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안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정부에서 뭐 월세 인상 계획도 나오고요. 또 최저임금도 10,000원까지 올리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번에 OECD 발표 난 거 보니까 너무 좀 과격하게 유례 없이 올린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냐. 환율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전에 얘기했듯이. 달러를 좀 달러화 자산을 좀 해놔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화 예금을 들어놓고 환율이 올랐을 때 왜 예전에 했을 때 미국 교포가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싸게 샀던 것처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국민 돈으로 외화 예금으로 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존 부동산은 좀 침체가 될 것 같은데 또 연말에 아시다시피 헬리오시티가 이제 가락동에 송파구 가락동에. 근데 그게 이제 여파가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잠실에 한 번에 입주 물량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강남에 있는 전세 가격이 서울 시내까지 좀 번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강남에서 그러면 갭 투자하신 분들, 과도하게 갭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전세 가격이 1,000만만 떨어져도 이게 뭐 10채면은 1억이고. 대표님이 항상 경고하셨잖아요. 과도한 갭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항상 저도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 이번에 또 보유세 인상이 또 그런 보유세 인상이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좀 상당히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이 세계 경제만 알아서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제에 그다음에 환율, 정책, 그다음에 뭐 세금 빠질 게 없잖아요. 네.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그다음에 사람의 심리 뭐 이런 거를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문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동산만 파실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인문학이라든가 뭐 세계 경제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거 어디에 다 모아져 있는지 전 아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 유튜브에서 40대 건물주 되기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세계 경제 보는 법부터 국내 경기, 사람의 심리, 뭐 정책 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조금씩 이렇게 하긴 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그 흐름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요새 뭐 힘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위기가 또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런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미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대 건물주 되기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미래를 읽는 중요한 공부가 될 겁니다.